오히려 잠을 더 잤는데 시간이 더 많이 생겨요. 한 4개월째였나요? 바로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1등급인 학생들의 공통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것은 과학이다. 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어응급실 지원쌤입니다. 제가 EBS 최연소 강사로 데뷔를 하고 그거를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12년 차 영어 강사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꽤나 많이 해먹었습니다. 12년 차 강사인데요. 맨 처음에는 제가 대치동에서 조교 생활로 시작해서 대치동에서는 한 4년 정도 이제 강사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압구정이나 이런 데서 개인 과외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EBS에서는 프로그램 5개 이상, SBS는 꾸러기 탐구 생활, 그 이외에도 아주 많은 방송 프로그램과 웅진 스마트홀 중앙 영어 대표 강사, 기타 등등 아주 많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는 8개, 그 전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5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영어 강사 이력으로만 치면은 현재 제 나이에서는 커리어 하이지 않을까? 그만큼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많이 가르쳐봤습니다. 지금까지 12년 정도 그렇게 많이 만나고 가르쳐보면서 오프라인 현장에서 1대1로 대면하고 대화해보고 가르친 학생만 1000명 넘고요. 온라인으로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다 보면은 영어 성적이 잘 나오고 영어가 1등급인 학생들의 공통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선생님, 여자애들이 더 잘하지 않아요? 막 이런 선입견이 있다거나, 특히 영어 1등급이면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면 무조건 더 잘하겠네요?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요. 결론은 절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성별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외국 유학? 이거는 관련이 있으려나? 근데 영어 1등급이 꼭 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독립사건이다.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는 사건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영어 성적이 오른 친구들을 정말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몇 가지의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 오늘 지금 공부할 거예요? 하고 바로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 선생님 저 공부할 거예요? 숙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온라인으로도 막 질문 와라락 올려요.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좀 있습니다. 막 갑자기 책상을 정리해. 필통도 막 정리하고, 그다음에 막 색깔별로 잘 놓고, 근데 책이 조금 이상해. 책도 좀 정리하고, 방이 좀 어지럽네. 방도 좀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지났어. 정각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정각까지 좀 기다리다가 정각이 좀 지났네. 배고픈데 간식이나 좀 먹을까?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조금 성적이 1등급에 가깝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된 특징은 메타인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메타인지라 함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영어 1등급인 친구들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 온라인 질문 게시판에 올릴 때도 선생님, 제가 뭐뭐뭘 들었는데 어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어떤 페이지에서 제가 요걸 들었는데 여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알아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잘 오르지. 근데 이제 1등급이 아닌 좀 하위권, 중위권 친구들은 어떠냐? 질문도 두루뭉술해요.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다는 거지. 여기 2페이지, 3페이지 다 비어있어. 몰라서 못했어요. 혹은 이제 맨날 수학으로 치면은 맨날 집합부터 해. 1단원부터 계속 집합만. 모든 문제집이 다 집합만 풀려있어. 영어로 치면은 이제 문장의 1형식만 계속 풀려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1등급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또 영어 1등급을 가진 친구들의 특징은 국어를 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한 사람의 외국어 실력은 모국어 실력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너무나 자명해요. 왜냐면 나의 언어력과 논리력은 모두 모국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모국어가 여기 있는데 외국어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모국어가 여기 있어야 외국어가 간신히 요만큼을 따라갈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이 나오려면 국어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돼요. 실수로 2등급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국어의 실력은 1등급에 가까워야 영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분명히요 지문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 소리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국어 문해력도 좀 떨어집니다. 논리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내가
국어의 비문학 쪽을 좀 잘 읽고 있는지, 독서가 충분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잠은 꼭 6시간 이상 주무셔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뭐 옛날 옛적에 사당오라 엄마 아빠들 시절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발 잊어버려요. 그거는 정말 지금 현재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이렇게 바쁘고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당오락은 가당치도 않는 얘기고, 6시간 이상을 자는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비율, 영어 1등급 맞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는 내 장담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제가 현장에서도 눈에 보여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앞줄에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인강의 완강률이 확실히 딱 나오는 친구들은요, 일단은 잠을 6시간은 기본이고 7시간 이렇게도 잡니다. 이렇게 자면은 뭐가 좋냐? 머리가 맑아요. 내가 지금 듣는 이 수업에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이 잘 되니까 중간중간에 노트 필기도 잘 되고, 수업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해가 돼서 그거를 내 거화 시켜서 복습할 때도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자, 내 거화 했어요. 복습도 했어요. 노트 필기도 잘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리마인드 시키는 시간도 짧겠죠. 그러면 시간이 짧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효율이 높아지고, 늘어난 시간에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오히려 잠을 더 잤는데 시간이 더 많이 생겨요. 뇌의 효율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과학이다. 제발 제발 잠은 좀 많이 잤으면 좋겠습니다. 1등급 아이들의 부모님들,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은 애들만 보셨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어떻게 하세요? 하는데, 제가 한때 스카이캐슬 선생님으로 불렸을 정도로 압구정 대치동에서 꽤 잘 나갔거든요. 그만큼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과외로도 만났다 보니까 이제 학생, 학부모, 저 이렇게 3자 대면 상담을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 학부모님의 성향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미 성적이 좋은 학생들, 혹은 막 성적이 30점이었는데 80점, 90점이 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공통점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조금 아파요. 본인들께서도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거나 TV를 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보다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숙제하는 걸 옆에서 같이 도와주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아이에게 공부해라 라는 말을 거의 안 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저의 부모님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공부해! 하면 아이씨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똑같아요. 하라고 푸시를 해야지 간신히 하는 친구들은요, 이미 굉장히 태도가 수동적이고 공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가지 못해요. 잘해야 중위권, 중상위권이에요. 근데 1등급만큼의 상위권이 되려면 스스로 좀 욕심이 있어야 되고 공부가 재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님의 이 과한 푸시보다는 스스로가 좀 내가 이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겠다. 성적이 오르는 좀 재미가 있는데? 해서 좀 접근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좀 믿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영어 등급이 아주 나쁜 친구는 아니었어요. 한 3등급 정도? 어떤 분들은 3등급도 나쁜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그래요, 뭐 3등급이면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긴 힘드니까 나쁘다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3등급 정도였는데 그냥 이 친구는 단지 그거였어요. 어렸을 때 영어가 재밌었어. 좋았기는 했는데 엄마 아빠가 하도 수학을 하라고 하고 하도 과학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 공부하고 숙제할 시간 때문에 영어를 좀 놨던 거예요.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왜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전거 한창 탈 때는 두발 자전거 잘 타다가도 몇 년 안 타면 어려워져요. 근데 자전거의 특징이 뭐냐? 좀 몇 발 다시 2, 3년 만에 자전거를 잡아도 조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금방 다시 또 차집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친구들은 마치 자전거를 잘 탔던 친구들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분명히 영어가 3등급이고 뭔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못 갈 것만 같았지만 어렸을 때 팝송을 되게 많이 외웠던 친구였고, 그리고 뭐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대사를 좀 많이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좀 얘는 나랑 같이 공부하면 금방 하겠다 해가지고 이 친구는 뭐 천일문 같은 교재 사서 구문 반복 학습을 그냥 시켰고 문법 같은 게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대사만 외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마인드맵처럼 하나로 쫙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문제 풀리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영어 자체가 원래 싫진 않았으니까 숙제도 또 곧잘 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째였나요? 바로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영어 자체를 좋아했던 친구들은 성적을 올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도 이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있고 자체에 대한 노출량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렵지 않은 거죠. 뭐 이 경우가 가장 아이디얼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이죠. 영어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놀이로 접했어. 그래서 막 팝송도 많이 듣고 뭔가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영어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영어 동화책을 보는 게 즐거웠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도 영어를 공부할 때 오히려 좀 뇌가 수학을 공부할 때보다 좀 리프레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싫은 과목보다는 좋은 과목을 좀 더 공부하게 되겠죠? 이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영어 1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학습이 중요한가 복습이 중요한가 이거는 이 학과 습이라는 단어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내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학과 습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사실 아이들은 학 습. 근데 학을 했으면 습은 8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비율이 맞거든요. 이 학이라는 거는 학교 수업, 그다음에 인강 청취, 그리고 학원 가기거든요. 습은 뭐냐면 집에서 혼자 숙제하는 거, 학원 숙제 이외에 학원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인강 숙제 이외에 인강에서 배운 거 노트 필기하고 댓글로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습이에요. 근데 이런 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요즘 친구들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 내가 학교 갔다가 바로 학원 갔다가 또 인강 들으면 밤 10시인데 언제 습을 합니까? 근데 이 학과 습의 비율 중에 습이 압도적으로 높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습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학원이나 사교육의 비율을 줄여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스스로 안 할 것 같으니까 학원이라도 보내놓으면 하지 않을까 하시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잘 생각해 보시면 회사 가신다고 회사에서 8시간 내내 단 1분도 쉬지 않고 일만 한다 회의만 한다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조금 더 자기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 간다고 해서 내내 공부만 하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아이가 혼자서 집이나 독서실에서도 습을 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주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에 따라서 이 학습과 복습의 비율이 달라지냐 이런 것도 질문을 하시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래요. 사실 학습, 새롭게 배워나가야 하는 내용은 뭐 문법이나 구문 정도가 있겠는데 요거는 수능까지 나오는 내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학습은 덜 해도 돼요. 대신에 습, 단어를 외우는 양은 좀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학은 줄이고 습은 높이는 게 영어 학습에서는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까지 영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뭐 공통점이라던가 그리고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거로 확신합니다. 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놀러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채널에 있는 다양한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